네, 취업상담센터. 오늘은요,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2명의 상담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역시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 올라왔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현재 가구 업계 1위의 기업에 다니고 있는 3년차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업계 1위라는 자부심 때문에 초반에는 좋았지만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또 업계 1위라는 타이틀에 비해서 실질적인 처우에서 부당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 중에 오히려 작은 회사에서 급여는 적어도 즐겁게 회사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임밸류를 버리고 좀 더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작은 회사로 이직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제 선택이 옳은 건지 사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고민은 너무 빠른 게 아닌지 객관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뢰자의 고민은 역시나 이직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직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고민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사님.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직 생각하는 분들한테 제일 좀 주의해야 될, 그러니까 제일 좀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첫 번째가 경력이 3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직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큰 회사에서 지금보다 작은 회사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지금 두 가지가 다 그러게요. 예, 한 가지 그 케이스로 지금 같이 갖고 계신 분이라 일단 뭐 전화 상담 해봐야 알겠지만 좀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 상태인 분이 이직을 원하는 거고 또 지금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계 상담 일을 맡고 있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전에 들었거든요. 네, 직접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상진 이사님과 먼저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가구 디자인 회사에 계시다고 그랬죠? 네. 이제 제조업체에 계신 거죠? 네. 그럼 현재 하시는 업무도 가구 디자인 쪽이신가요? 뭐 설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디자인도 맡고 있고요. 일단 뭐 상담도 일부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고요.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고객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고객 뭐 니즈를 통한 뭐 디자인이며 뭐 설계 부분들. 그거는 이제 맞춤형 그런 저기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춤형 설계. 예. 지금 이제 고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대다수의 이제 그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하는 고민인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경력 연수가 아직 3년 정도뿐이 안 되셨다는 건데, 예, 현재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신가요? 본인이 일단은 좀 업무가, 그죠? 회사 일일 업체라는 그런 만족감도 있으시지만 업무는 좀 너무 과다고 그거에 비해서 좀 처우가 조금 불만족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일반적인 업무 강도가 뭐 대략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퇴근을 몇 시 정도에 한다든지 뭐 특근을 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 어떤가요? 네. 보통 뭐 업무 일상적인 이제 업무 시간에 이제 업무량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야근이 좀 횟수가 좀 많이 잦아지고 뭐 10시나 11시 많아요? 보통 한 10시, 11시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강한 편이네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아직 뭐 이제 3년 정도 한 회사 다니신 거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회사 또 가구 디자인하는 팀 어떤 부서의 특성인 것 같습니까? 계속 뭐 어쨌든 4년, 5년 이렇게 뭐 진급을 하셔도 그쪽 역할을 현재 회사 하실 때는 계속 그 정도로 야근 강도가 좀 셀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물론 진급하면은 일 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좀 줄어들기는 하겠는데요. 뭐 업무 특성상 뭐 나중에 좀 진급을 하고 이제 좀 위로 올라갔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저희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동기들은 오히려 뭐 작은 회사 다니는데
지금 뭐 좀 즐겁게 생활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좀 그런 추세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취업난도 좀 워낙에 좀 힘들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아예 뭐 하향 이직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기 만족도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 그럼 작은 회사 다니시는 주변 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에 많이 만족을 하시는 편이세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리 만족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네. 제가 볼 때 일단 뭐 전화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경력 연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분야, 한 회사 다니셨다고 하더라도 뭐 큰 프로젝트를 한두 번 정도, 그죠? 많이 하셔봤자 지금 한두 번 정도 안 해보셨을 이제 경력 이직 그 연차이시기 때문에요. 네. 보통은 저희가 한 4년에서 8년 정도가 이직할 때 실제적으로도 제일 많이 채용을 하고 네. 어느 정도 본인의 그죠? 업무 영역의 전문성을 좀 인정하는 단계가 이제 한 4, 5년 차는 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에 지금 뭐 3년이 채 안 되셨는데 이직하시는 건 좀 그냥 뭐 개인 커리어로 볼 때도 좀 위험이 좀 많이 있고요. 네. 또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이직하실 때 제가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특히나 지금 만약에 어쨌든 업계 1위 회사에 계시다고 하면은 네. 실제로 작은 회사 가셨을 때요. 네. 물론 업무적인 부분은 조금 뭐 더 널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작은 회사가 일이 널널하다는 건 사실 그만큼 사업이 안정이 안 돼서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무조건 그걸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로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오히려 그런 회사가 갑자기 일이 프로젝트가 커지거나 사업이 잘 될 때는 굉장히 또 그죠 인력적인 구조가 탄탄하지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의외로 또 큰 회사에 다니시던 분들이 이직할 때 제일 작은 회사로 가실 때 또 굉장히 좀 몰랐다가 이렇게 좀 깨달으시는 게 일하는 시스템 자체가 작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한 사람이 더 역할을 자체를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좀 체계적인 측면, 그죠? 그 측면에서는 큰 회사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일단 본인이 내가 정말 지금 현재 회사에서보다 오히려 내가 역할이 더 많아지고, 네. 그죠? 그런 내가 스스로 어떤 체계나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뭔가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성이나 아니면 독립성 그런 게 있는지도 좀 스스로 성향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때요?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은가요? 예, 도움 많이 됐고요. 뭐 네. 잘 참고해가지고 뭐 올바른 선택하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 이후에도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략적인 부분은 신상진 이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분이 만약에 작은 회사로 면접을 보게 되거나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게 되거나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뭐라고 해야 될지 참 궁금해요. 뭐, 나는 큰 회사가 싫어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실까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큰 회사고 또 더군다나 그 업종의 일이라고 하면 일단 작은 회사에서는 뭐 면접을 보면 되게 일단 호의적이실 거예요. 그죠? 누구나 어떤 업종에서든지 그 선도업체가 아닌 기업들, 근데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더 이제 상위권 업체에 있던 분들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서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런 부분이 충동적이거나 이직 사유가 그죠? 네. 아니면 단순 개인적인 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비칠 때는 당연히 작은 회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아까 뭐 전화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팁으로 뭐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어쨌든 큰 회사에서보다 조금 작은 회사에서 나의 업무 역할을 그죠? 네. 역량을 더 키워서 좀 더 내가 큰 롤을 맡고 싶다. 뭐라는 식의 좀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실 가족적인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아무래도 그죠?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좀 본인이 좀 메리트를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하시면은 뭐 그 정도가 그나마 무난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의뢰자의 고민은 대기업에서의 그 강한 업무 강도로 인해서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3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 신상진 이사님께서는 조금 더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좀 상담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좋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 상담센터 이번에는요 또 다른 구직자의 고민을 또 들어볼 차례입니다. 역시나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명 식품업계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판매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업무 성과 등을 높이 평가받고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아 그 후 매장 관리를 전담하는 점장으로 일하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스트레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제 적성에는 관리직보다는 전체적인 서비스 교육을 하는 CS 분야가 더더욱 흥미로운 업무로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퇴사 후에는 CS 분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약 10년간의 판매와 그리고 매장 관리직을 한 경력으로 이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프리랜서보다는 CS 시스템이 탄탄한 회사들로 입사를 하고 싶은데 한 회사만 다니다 보니까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도 인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30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두 번째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예 다른 분야로의 또 재취업을 희망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매장 관리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직무죠? 예,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주로 유통이나 그런 뭐 그 제조업체 이제 매장 관리 업무가 있는데 뭐 정규 직원으로 일을 하실 때는 거의 소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재무적인 부분도 그죠?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고 또 사람, 직원들 관리해야 되고요. 또 영업이나 또 마케팅적인 지식이나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예, 사실 쉽지 않은 역할이죠. 네, 근데 예. 저는 그래도 이분의 상담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하셨던 일도 탄탄하게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본인의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전문가분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네. 네, 제가 이제 판매직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제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이런 관리직이 아닌 CS 분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가능할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예. 예, 일단 여쭤볼 게 제가 CS 분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쪽이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CS 강사가 있죠. 네. 내부적인 사내 강사든 외부 강사든 그런 CS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강사가 있고요. 또 그런 업무 전체를 이제 총괄하거나 또 관리하는 CS 기획이나 관리직이 있는데 어느 쪽을 지금 희망하신다는 뜻인가요? 일단 그 이제 서비스 강사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 예, 예. 예. 고객들 대하고 응대하는 거는 10년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이 있거든요. 그럼 직접 매장에서 뭐 점장 역할을 하시기 전에 또 그 밑에부터 단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고객 응대 경험도 많이 있으신 거죠? 네, 처음에 판매직으로 시작해서 여러 분들 만나봤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이 CS 또 그 강사 쪽은 어쨌든 본인이 그런 기본적 다양한 업종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또 그죠? 고객들의 어떤 사후 또 처리해주는 부분에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경력이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력 전체가 10년 정도 지금 되셨다고 하셨나요? 총 경력이 10년 정도신가요? 이제 총 경력이 10년 정도이시면은 좀 저희가 그런 기존 경력의 일부 관련성만 가지고 이렇게 좀 회사에서 쉽게 뽑기에는 조금 경력이 많은 상태세요. 이게 뭐 한 4, 5년 차 정도 됐는데 일부 관련이 있다 하면 조금 이제 교육시키고 그죠? 경험 쌓으면 되겠다 하고 뽑을 수 있지만 10년 정도 되면 어쨌든 좀 역할 자체가 이제 시니어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주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경력이 많은 게 더 쉽지 않다고요? 오히려. 관련 경력이 좀 뚜렷하지 않으시니까. 확실한 직접적인 경력이. 경력자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오히려 나이가 너무 많으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방법은 지금 다행히 CS 강사를 희망하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아마 사내 강사를 먼저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안정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사내 강사가 더 유리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일단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CS 쪽은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듣고 계시죠? 그런 기본 교육을 좀 받으시고요.
어쨌든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사내 강사로만 지원하지 마시고 오히려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또 외부 강사로 조금 최소 1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내 강사 채용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은 더 기회를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혀 한 분야만 일을 해서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 뭐 CS 강사 교육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요즘에는 뭐 지금 뭐 지역 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취업 프로그램, 취업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CS 매너라든 CS 강사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그 외에도 민간 또 전문 또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일단은 좀 들어보시면서 본인의 생각한 좀 흥미적선에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도 하시고요. 그게 잘 맞다고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좀 유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프리랜서 시작하실 때는 이게 뭐 내가 준비 자격만 돼 있다고 사실 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인 좀 인맥 측면에서 활동성이나 적극성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그런 변동성 같은 것도 감수를 하셔야지 너무 그냥 교육받고 나서 이제 뭐가 일감이 오겠지 이렇게 좀 수동적인 자세로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짧은 전화 연결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주신 분 앞으로도 좀 꾸준히 또 자신의 갈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연결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을 듣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일단 외부 경력을 쌓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일을 그만두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른 선택일지. 사실 시간 관계상 좀 한 가지 더 못 여쭤봤는데 예. 퇴사를 거의 결정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내가 거의 퇴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의 그 생각이 이제 됐을 때 바로 퇴사하시는 것보다는요. 네. 지금 제 생각에 아마 이 업체도 이제 직접 매장 같은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는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요. 분명 이 회사 자체에서도 약간 CS 쪽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퇴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전에 회사에서 좀 어떤 업무 보직 변경을 통해서 6개월이든 1년 정도라도 좀 유사한 부서에 잠깐 일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이직이 용이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보직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그건 이제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이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뭐 고도의 지식이 있거나 꼭 전공자가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 사내에서 분명히 업무 역량을 인정을 받으실 정도 성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필요하면 일부 부분적으로는 좀 보직 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스튜디오로 모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해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점 있으시면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력자분들은 또 신입사원과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직에 대한 고민하실 때 지나치게 충동적인, 그죠? 아니면 또 한두 분 친구 동료분한테 얘기 듣고 야, 이게 뭐든, 그죠? 회사에서 일반적인 거다. 그런 이제 일반화하는 오류를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또 본인 경력 연수나 커리어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좀 최대한 신중하시고 가능한 또 이런 쪽에 좀 경험이 많은 분들 좀 조언을 들어가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상담센터로 함께한 잔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분의 상담을 들으면은요, 뭔가 속이 빵 뚫리는 기분이 드는데 나중엔 제 상담도 한번 해주시길 저도요.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